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LH가 무주택자용으로 지은 주택으로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예술가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듯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도심의 벌집이 급증해 벌쏘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민주택 공급에 앞장서야 할 LH가 일반 건설업체보다 더한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계약률이 50%에 미달하자 결국 분양권 전매까지 부추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LH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중인 전주 만성지구의 한 분양아파트. 무주택 세대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계약률이 50%를 밑돌면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풀렸습니다. 최초는 한 40% 정도 계약률이 됐었습니다. 자격이 완화가 돼가지고 19세 이상 성인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로 18평에 불과한 좁은 주택이지만 평당 780만 원의 고분양가에 공용 면적을 합치면 2억 원이 넘기 때문. 저조한 계약률에 추가 모집에 나선 LH는 입주 전 분양권을 팔면 웃돈도 얻을 수 있다며 일반 업체처럼 손님 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매는 1년 뒤에 가능하세요. 내년 7월 이후에. 매매하면서 프리미엄 없이 그냥 분양가에 그대로 넘겼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세금은 부과 안 되죠. 프리미엄 얼마나 하세요? 1,000만 원 정도. LH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중대형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1년 전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분양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LH는 주거복지나 주거급여에 조금 더 그 업무 여력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당 800만 원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을 붙여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고 결국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꾼만 양산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예술인들과 극단이 몰려있어 예술거리로 불리던 전주 동문거리가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예술인들이 쫓겨나듯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째 동문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서양 화가 김미화 씨는 2년 전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통보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인근 다른 작업장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세가 턱없이 높아져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올려줬습니다. 이 근방에서 찾다 보니까 가격이 그게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택도 없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술인들이 돈이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예술가와 많았던 극단들은 이미 동문거리를 떠났습니다. 한옥마을이 확장되고 동문을 예술인거리로 만들겠다며 정비사업을 한 뒤 임대료가 크게 올라간 탓입니다. 25년째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술집도 떠나고 15년간 액자와 표구를 해줬던 상인도 단 3개월 만에 쫓겨나듯 건물을 비웠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게스트하우스, 커피숍 등 상업시설이 채워졌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서 상업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충당할 수 없는 정도여서 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전주는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동문과 서학동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한 공로, 그리고 그들이 도시에서 장사할 권리라는 좀 보다 포괄적인 인권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그런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술인들이 일궈놓은 거리에 예술인이 없는 모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최근 도심 한가운데서 벌집 제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벌들의 활동력이 좋아지면서 예년보다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도심의 한 주택.
2층 창문 사이에 끼어있는 벌집에서 아이 손가락만한 말벌들이 창주 위를 날아다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화염 방사기를 쏴서 벌들을 제압하고 이어 벌집을 제거합니다. 딱 청소하는데 벌들이 확 들어오면서 뭐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가지고 무서워서 확 닫았죠. 말도 못하죠. 얼마나 놀랐는지. 전주 도심의 한 주택가. 다른 주택 창문 바깥에 주먹만한 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다가서자 말벌들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이내 제거됩니다. 산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택가에서도 말벌 등 독성을 지닌 벌들이 발견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들의 활동력이 좋아지면서 벌집 발견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벌집 제거 출동은 2,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0여 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 많았던 지난달에 2,000건 가까이 신고될 만큼 특히 많았습니다.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주택에서 70살 정모 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일에도 군산에서 60살 이모 씨가 말벌에 쏘여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벌집을 건드리지 마시고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시민들은 무더위뿐만 아니라 느닷없는 벌들의 출현에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폭염과 무더위가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가뭄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논 물마름 현상과 밭작물 시듬 현상이 늘 수 있어 농업용수를 아껴 쓰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은 농민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며 작업 중에 자주 쉬고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작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이 32년 만에 합동 연설회를 열고 국민의당 예결위원들도 지역 현안을 듣고자 전북에 옵니다. 이 전례 없던 정치권의 구애가 경쟁적인 만큼 전라북도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 당내 핵심 인사 70여 명이 총출동하는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4일에는 국민의당 예결위원 전원이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도를 방문하고 5일에는 지사와 시장 군수가 도내 국회의원들을 만납니다. 전북의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새만금으로 동서와 남북 이축,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군장산당 인입철도만 해도 6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급선무이기 때문에 한 30개 내의 사업들을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북과 차별 논란을 빚은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태권도 명예전당은 내년 세계대회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 수서발 고속철 개통 시 제외된 전라선 노선을 반드시 추가 포함시켜야 하며 2023년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도 여야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 조정에 대한 관심과 서남대학교 정상화도 빼놓을 수 없는 전북의 현안입니다.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 만든 경쟁 구도인 만큼 민심을 얻자는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전라북도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가파른 추세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이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학과 과학 등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의 한 강의실.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조립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잠깐 조종기 조작법을 익힌 뒤 난생 처음 날려보는 드론은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나뒹굴기 일수. 하지만 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재미와 학습 동기를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아 고정관념이 없는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는 학생들은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전북대 글로벌 브릿지 사업단이 마련한 다문화 우수인재 교육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41명이 참가해 12월까지 과학과 수학,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올해로 5년째 방학과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 실습과 사범대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은 차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가한 학생 가운데 10명은 영재교육원에 합격해 심화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량들은 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옆에서 좀 잘 다듬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걸 좀 해주면은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도내 초중 고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5,500여 명. 2011년 2,600명에서 불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다문화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더욱 다양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 교육과 관련해 가장 빈번한 부패 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학부모와 업체 관계자 등 1,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 유형으로 21%가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을 꼽았고 금품 수수는 10.6%, 공금 횡령과 예산 유용이 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인 청렴 수준은 76점으로 59점이었던 지난해보다 17점 올랐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농수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어제 분야 기관별 대책회의를 열고 한우와 인삼, 수산물 등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5만 원 미만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마을 제품이나 곡물, 가공식품 등 반사이익 상품은 홍보를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03으로 한 달 전보다 0.1%, 1년 전보다는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농축수산물이 0.6% 상승하고 집세는 0.7%, 개인 서비스가 2.4%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 소비자 물가의 기준이 되는 2010년과 비교하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착한 기업으로 불리는 사회적 기업이 도내에서 지난 8년간 7배가 증가했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4곳이던 도내 사회적 기업 인정기업은 이달 현재 99개로 7배 늘었으며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간병과 가사 지원 등 일자리 제공형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사업 유형별로는 농식품이 29개, 환경이 19개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역위원회 정비에 나선 국민의당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원외 지역인 3곳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앞둔 가운데 각각 3, 4명의 후보가 접수한 전주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 경선 대신 단수 공천이 유력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산갑은 낙하산식으로 외부에서 인재 영입을 추진하기로 하자 기존 후보 신청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지역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맞이할 수 있겠는데요. 날씨만큼이나 차량 흐름도 전 구간에서 무리 없이 시원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폭염특보는 약화됐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정읍 씨 없는 수박과 방울토마토가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완주군이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고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읍의 지역 특산품인 씨 없는 수박과 방울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늘어납니다. 정읍시는 당초 올해 씨 없는 수박 90톤을 일본에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수출 물량을 38톤 더 늘리고 방울토마토 수출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현지 판촉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목의 수출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진안 동향에서는 면민의 날을 겸한 수박 축제가 열려 수박 경매와 퀴즈 등의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동 친화도시 완주군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의회는 앞으로 학교 생활과 방과 후 활동, 지역 안전망 등 분야별 관련 정책 발굴과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권리를 찾아가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피서철 상수원 오염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보호구역 안에서 수영과 취사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은 물론 CCTV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상수원 수질 오염 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유등면 섬진강변에서 무료로 카누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는 10월까지 주말과 휴일에 운영되는 체험 교실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카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수상 레저 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오늘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23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 달성에 감동을 이어갑니다. 전북현대는 최다 무패 기록 달성 이후 첫 경기인 울산전 승리를 다짐하며 팬들에게 선수들 친필 사인 축구공 23개 선물과 사인회 개최 등 신기록 달성 기념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수돗물을 병에 넣은 병입수, 전주 얼수를 생산합니다. 전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 전주 얼수를 시나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공익성 높은 행사에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연간 70만 병까지 전주 얼수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으며 각종 단수와 급수 사고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립국악원이 지난해 5,500만 원 상당의 이동용 음향 장비를 구입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장비를 빌려 썼다며 장비 구입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구입할 정도로 시급했었는지 의문이라며 구입 경위와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채소 작황 정보가 농가에 제공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배추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과 작황, 생육 상태를 무인 항공기로 촬영 분석한 자료를 농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추뿐 아니라 무와 양파, 마늘, 고추 등 5개 채소 역시 무인 항공기로 촬영해 생산량 변동을 예측하고 가격 안정화의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촌 마을이 자발적으로 농과 밭두렁 태우기를 줄이자 산불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마다 마을 단위 자발적인 소각 근절을 유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는 20%, 피해 면적은 54%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도내에서만 2,200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뮤지션이 출연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트레넷 클라리넷 앙상블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모레부터 이틀간 야외 광장에서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됐던 전주 마당창극 아나예따 베갈라라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늘부터 12일까지 평일 공연을 진행합니다. 전주 한지 조형작가협회 전시회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창 갯벌축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심원면 만돌과 갯벌 체험학습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늘부터 17일까지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유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내일까지 농촌진흥청에 마련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내일 시청 대강당에서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무주군은 하절기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해 모레 군청 차 쉼터 옆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전북권 날씨입니다.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3도, 전주 32도 등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